이 질문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거를 요즘 또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대표님이 처음에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질문. 우리가 1대1 코칭할 때도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난감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면서 질문이라는 건 뭐, 잘 잤니? 밥 먹었니? 어떻게 지내니? 그리고 뭐 고객들과에서도 뭐 어떤 집을 원하세요? 뭔가 이런 서로 질문 정도밖에 안 하고 살았는데 지금의 이제 대표님하고 계속 이때 코칭 수업을 듣고 뭔가 하면서 쥐어짜야 된다는. 쥐어짜 보니까 이 뭔가가 자꾸 그 돌아가지 않는 내였지만 자꾸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이 몰랐던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 궁금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다는 게 이게 질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질문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걸 부모님께서 늘 우리 PCM에서도 그렇고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질문을 하고 나고 뭔가 답을 주실 때 정답을 안 알려주시잖아요. 또 그 다음에 질문을 만들 수 있게끔 해답은 내가 찾으라고 주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그게 힘들었는데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PCM 수업을 들어도 그렇고 이런 인터뷰를 하도 그렇고 이때 코칭을 들어도 그렇고 끝나고 나면 저기에서 내가 하나 또 찾아서 이렇게 나의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현재에 있고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대표님께서 항상 질문, 소통 이게 제일 먼저 키워드거든요. 근데 이 대표님이 이런 코칭 수업을 하고 뭔가 하고 이럴 때 대표님께서도 이 질문이 중요하다는 걸 처음부터 알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 20살 때, 뭐, 말레이시아를 기억도 안 가고, 나요? 우리 호주를 가고, 뭔가 하고 이랬을 때도 이 질문이라는 걸 대표님도 중요하다는 걸 느끼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순간 확신이 되니까, 그리고 그게 대표님이 그걸로 인해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바뀌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해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 처음 대표님은 확신이 들어서 그걸 내 걸로 만들었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기억나는 건 말하고 싶었던 게 기억나요. 저기 세미나 갔다 오면 왜냐면 영어를 한참 내가 영어를 써야 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뭔가 이런 세미나 비즈니스 영어라든가 진짜 이런 원칙적인 어떤 그런 명언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이런 영어를 배우면 그 어떤 지혜가 들어가 있는 영어를 배우려면 그거를 자꾸 말하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질문을 내가 처음부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난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이게 공유해주고 나눠주고 말하려고 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음. 예, 그래서 말하기부터 나는 시작했지. 그래서 말하는 것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에너지를 딱 톤을 높여가지고 내가 이런데도 있게끔 막 이게 말을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앵무새처럼 그런 강사진들의 어떤 그런 세미나의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강사진들의 그런 어떤 제스처라든가 바디 랭귀지라든가 이런 것들 따라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말하는 게 음. 우선이었지. 난 처음부터 경청하고 질문하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1번 나는 말하고 하는데 왜 나는 내가 저게 너무 좋아서 예, 듣고 경청하고 그걸 따라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내 스스로 인지를 못하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막 말하고 막 하면은 누군가가 내 거를 들어주고 와 박수 치고 나한테 돈 줄 것 같았단 말이에요. 예. 아, 돈까지는 아,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막 네. 내가 막 돈을 쫓는다고 하면 약간 되게 쑥스럽고 뭐 어쨌든 돈 얘기를 음, 우리는 돈 얘기를 하는 게 중국에선 더 그렇거든요. 더 이제 좀 그래요? 샤이하고 그렇죠. 돈 얘기를 안 해요. 되게 그 좀 불투명하게 할 것 하는 같은데. 아니에요. 한국이 더 돈 얘기고 한국인 무슨 내가 밥 살게 오늘 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네, 네. 중국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아, 예, 중국에는 도치페이가, 뭐 막
그냥 사면은 사는 거지. 앞에서 뭐 오늘은 내가 사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이런 아, 느낌이 아니에요. 뒤에서 그냥 누가 회의를 하던가 아니면 신발을 제일 천천히 이렇게 그 뭐 신는 사람이 회의를 안 하려고 하는 거거나 어쨌든 그게 막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 어떤 이렇게 친구들끼리도 그거 나가서 밥 사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밥을 여러 번 계속 사고 쟤는 계속 안 사면 걔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뒤에서 이제 아, 저 새끼는 밥을 늘 안 사고 그냥 얻어만 먹구나 뭐 이러면서 아, 쟤는 약간 좀 인색하다라는 어떤 그런 걸로 이제 서로 음, 알고 이제 걔하고 점점 거리를 두고 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처음부터 질문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고 아, 그냥 대표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그럼요. 처음부터 질문한 게 아니라 난 처음부터 말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 사람들처럼 말하려고 했어요. 그 아, 사람들처럼. 저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절대. 아, 그래요? 네, 그 사람들처럼 최대한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뭐 제스처도 이렇게 나오고 뭐 막 이렇게도 나오고 막 이렇게도 하고 아, 뭐 이게 다 이게 다 아, 따라한 거지. 내가 이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나 원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요? 그냥 촌놈이에요, 나는 그냥 남들이 그냥 내가 착하니까 알아봐 줬으면 하고 그냥 이런 느낌이지. 사람들 앞에서 막 말을 하고 상상도 안 가요. 나 지금 이렇게 변했다는 게. 원래 그리고 지금도 내가 강사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맞아요. 강사님 하는 경우도 있고, 대표님. 아, 나는 지금 PCM을 대표해서 대표라는 어떤 칭을 하는 거지. 내가 뭐 강사, 때로는 이런 회사에서 나를 불러가지고 강의를 하면, 음, 강의하는 강사의 느낌이 아니라서 두 번째 콜이 없어요. 아, 예. 왜냐면 강사의 강사의 역할이 뭐냐? 난 또 그 본질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강사의 역할은 그 사람들에게 이득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네네네. 근데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거는 그때는 뭐 이런 강사처럼 보이고 말을 잘하면 이득을 준다고 난 그렇게 착각했나 봐. 근데 전체 사이클을 15년 동안 돌려보니까 강사가 동기부여 잘한다고 이득돼 있는 게 아니라 강사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학수를 안 받더라도 다 분노를 일으키더라도 관중들 이렇게 청중들에게 그래도 자기 할 수 있는 말 그런 용기 있는 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앞에 얼굴 대놓고 만약에 너는 병신이야 하면 병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강사가 난 진짜 강사라고 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 그런 음, 강사가 없고 대한민국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는 그런 문화예요. 네네네네. 네, 미국엔 아, 심지어 니네 부모님이 멍청하다라는 걸 아예 대놓고 강의에서 얘기하는 그런 문화예요. 네. 근데 음, 한국에서는 대중 맞아, 강사가 큰일 그런 나죠. 얘기를 못 하는 맞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쌍욕도 뭐 못 큰일 나죠. 하고. 그렇죠. 맞아요. 미국에는 그런 게 흔하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음, 저는 뭐 질문을 잘하는 뭐 방법 막 이런 것들 했을 때 질문을 잘해라. 이런다고 해서 피디님 질문을 잘했던 게 아니에요. 음, 피디님은 그냥 뭐라고 하지? PCM의 어떤 흐름에 그냥 맞춰가지고 되어진 거지. 누가 맞아요. 아니 질문을 평소에 안 했던 사람 갑자기 질문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못 해요. 아우, 죽을 맛이에요. 지금도 네. 이렇게 인터뷰 아마 다른 PD님도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짜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엔 단순하게 그냥 뭐 한두 번은 그냥 뭐 이렇게 대충 가지고 있는 걸로 저게 되는데, 이게 질문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를. 근데 이게 질문을 자꾸 하고 그거를 키워보다 보니까 관찰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질문도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는 내가 막 성장한 거 이런 질문들만 따면 그래, 나도 이 유튜브를 하고 이 콜드콜을 해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질문이 어떤 궁금증이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나의 그냥 전에 나는 내가 누구한테 질문도 못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저거 왜 저럴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질문이라는 거는 자꾸 정말 받아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질문을 나 혼자 한다고, 나 혼자 하고 나 혼자 그걸 하는 건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대표님하고 1번, 이 1번은, 질문, 1번은 그게 돼야 돼요. 저희가 배움에도 깊이가 있는데, 남이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해주는 말을 내가 학교 교실에서, 클래스에서 내가 들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러면 내가 네네네. 듣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해했잖아요. 그리고 네, 내가 공감하고 이해했어요. 네. 배움의 깊이가 얕아요. 음, 예. 근데 교실에 맞아. 선생님이 얘기한 걸 이해하는 걸 넘어서, 이런 방식에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이런 방식에 있어서는 내가, 선생님이 그 교실에서 한 시간 얘기하면 그 한 시간 얘기한 이외의 엉뚱한 질문 내가 해야 돼요, 사실은. 네, 네, 네. 네. 새로운 걸 배운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사실. 내가 뭐 주식에 관해서 배운다고 가정해 볼게요. 주식에서 배우면, 주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으면 그 책 안에서 예를 들면 뭐 PER이 무엇인지, EPS가 음, 무엇인지, 이런 음, 음, 것들을 음. 뭐 얘기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PER, EPS가 뭐지? 거기서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런 거구나라고 하면 배움이 얕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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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PS가 뭐지 하면 거기서 뭘 얘기하면 내가 스스로 알아서 다른 걸 엉뚱하게 찾아봐. 예를 들면 갑자기 EPS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기업은 EPS 어떻게 되지? 이런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네. 내가 알고 있는 기업의 PER은 어떻게 되지? 과거 10년 동안 PER은 어떻게 되지? 과거 과거에 이 회사 것도 한번 검색해 봐야지. 이 회사 것도 검색하다 보면 TR, EPS만 알 게 아니라 거기다가 또 뭐 R 뭐 음, 음, ROA라든가 뭐 ROE라든가 뭐 또 엉뚱한 걸 또 보게 돼요. 그럼 이건 또 네, 뭐지? 네, 네. 그리고 또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잉여 현금 음, 흐름은 또 뭐지? 잉여 현금 흐름하고 순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럼 잉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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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네. 흐름하고 순수익은 또 뭐지? 왜냐면 잉여 현금 흐름 딱 해석하는 걸 들어봤을 때 그냥 영업 음. 비용에다가 그 나가는 지출을 네, 덜어가지고 그 네, 나오는 네, 네. 순수한 그 순수익 현금 흐름인데, 음, 아니 순수익과 잉여 현금 흐름은 같은 얘기 아닌가 하면 또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이게 단순히 책에서 그걸 다 얘기해 주나? 그렇지 않아요. 책에서는 네, 하나 맞아요. 틀을 딱 얘기해 주면 내가 알아서 거기에서 다양한 상상력을 거쳐가지고 질문을 해야 돼, 내 스스로가. 그리고 그 질문에 네, 대한 답을 내가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네, 요즘에 네. 챗 GTP라는 게 있어가지고 걔랑 티카타카 하다 보면 책 이외에, 그래서 책을 만약 보잖아요. 내가 책을 너무 빨리 본다. 새로운 업종을 배우는데 책을 너무 빨리 본다. 그건 책만 읽은 거예요. 그거는 깊이가 얕아요. 근데 네, 네, 책이 네. 잘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새로운 걸 배우는데 잘 안 넘어가는 경우는 그 책 자체의 용어도 어렵지만 내가 그걸 하나를 가지고 다른 거하고 다 연동하고 통합하고 연결시키기 때문에 책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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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래서 네.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배울 때는 어떤 강사진, 어떤 한 유명한 회장님, 대표의 어떤 말을 듣거나 했을 때, 나 저걸 이해해, 나 저걸 공감해 하면 음, 얕아요. 예. 맞아요. 진짜 이해하는 건 어떤 거냐면, 저 사람이 하는 걸 내가 똑같이 할 때 이해를 한다, 공감한다. 이게 깊은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면 그거에, 그 책에서 뭐 주식 공부할 때 뭐 EPS를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나도 EPS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책에서 음, 표현한 것만큼 얘기를 잘해야 돼. 막 사례를 들면서. 음, 예. 네, 예를 네, 들면 네. PCM에서 뭐 다양한 걸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네, 개인 네, 네. 파워를 얘기하면 PCM에서 얘기한 개인 파워를, 아, 저게 개인 파워구나. 아, 저게 6단계 질문이구나. 아, 저게 비즈니스 음, 프로세스가, 이걸 이해하는 거 얕다고. 근데 네, 내가 네. 그거를 누군가한테 가르치는 것 넘어서 단순히 그 하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비춰진 나의 모든 사례까지 다 넣어 가지고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했을 때 그게 깊이가, 음. 배움의 깊이가 깊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전제 조건이, 내가 말을 네, 잘하면 누군가한테 단순히 얕게 가르쳐요. 말을 잘하면. 네, 네. 저도 지금도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1대1 코칭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게 1대1 코칭이라고 제가 왜 이거를 믿고 있냐면 1대1 코칭은 내가 일방적으로 줌에서 하는 것처럼 교육하고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에요. 주입식 네, 교육이 맞아요. 아니라 1대1 코칭은 내가 말하면 가장 쉬워요. 왜? 얘를 얕게 배우면 끝나는 거예요. 너 가르쳐 줬잖아. 네, 아니에요. 1대1 코칭은 얘를 얕게 배우는 게 아니라 깊게 배우게 만들어야 돼요. 깊게 배우게 네, 만들려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얘가 원래 질문을 던져야 될 거를 야, EPS가 뭐야? EPS 다른 기업 거 찾아봤어? 그걸 찾아봤다고 했으면 그걸 기억하는 게 있어? 왜 그 EPS를 EPS 다시 뭐라고 했지? 그럼 그 회사 인용 현금으로는 얼마야? 그리고 다른 회사 건 왜 그 회사 걸 여러 번 반복했는데 또 왜 기억을 못해? 뭐 다양한 이런 질문을 티카티카 하면서 계속 네, 여기에 네, 대해서 하나를 가지고 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네, 입장에서 자꾸 대답을 못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예, 맞아요. 근데 나는 앞에서 이미 EPS가 뭔지를 다 얘기해 줬어. 그럼 네, 얘도 이미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EPS에 대해 다른 관점을 붙여 물어보다 보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음,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왜 질문을 잘해야 되냐? 그거는 1번 나를 위해서. 내가 깊게 배우려면 내가 단순히 이 선생님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거를 단순히 그걸 이해하는 걸 넘어서 다양한 식의 질문을 던져서 더 깊게 그걸 어때 씹어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깊어진 원본이 깊어지면 나를 내가 다시 인식해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가르쳐 주고 싶어. 내 자녀한테도 가르쳐 주고 싶어. 좋으니까. 왜 내가 깊게 이제 배웠으니까 경청에 깊. 그러면 다른 자녀한테 가르쳐 주고 싶을 때 내가 단순히 잔소리 하듯이 말만 하는 사람이지. 아니면 나도 그 선생님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면서 질문을 계속 하는 것처럼 나도 내 가르쳐 주는 자녀든 수강생이든 그 사람들한테 일대일 코칭하는 영역에서 더 많이 질문하고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그 질문에 대한 것들을 머리를 계속 돌릴 수 있게 나도 얘를 깊게 배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걸 복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맞아요. 질문의 중요성은 깊게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깊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하려면 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어디 가서 유튜브를 들었던 것, 아, 나 저거 안다. 아는 게 아니잖아. 너 유튜브를 맞아요. 해봤냐 이거야. 맞아요. 아는 게 아니잖아. 너 네, 한 인간을 아예 그 사람 인생을 고쳐줘 봤냐? 변화시켜 줘 봤냐? 아니잖아. 근데 왜 자꾸 안다, 네, 뭐 공감한다, 이해한다라고 얘기하냐고. 네가 해봤냐 이거야. 어떤 맞아요, 사람 또 맞아요. 해봤대. 그러면 옳은 방법으로 했냐 이거야. 방법을 계속 음, 해가지고 또 해봤대. 한다고 해서 또 옳은 방법을 하는 거 아니에요. 틀린 방법으로 하는 네,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쨌든 질문은 결국에는 음, 내가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고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지. 그리고 피디님도 사실 질문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제가 답변하는 거 피디님이 이게 어떻게 보면 질문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내가 아무리 대답 잘 하는 사람이라도 질문을 못하면 내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도 사실은 질문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질문 하나 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도 네, 끼어들 수도 있어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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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어떤 의미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 티카타카가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야, 네. 질문을 해놓으면 중간에서 말을 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음, 이거는 음, 음, 한국식이 거고 진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미국에서 보면은 이런 어떤 네, 폭스 뉴스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그 질문자 인터뷰와 대통령 대화할 때도 자꾸 중간에 끼어들기도 하고 대화 타카타카 하면서 그 긴장감 유도하면서 그 음, 진짜를 뽑아내려고 엄청 애를 써요. 걔네들 네,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한국에서 그냥 어떤 언론에서 인터뷰하고 질문 받고 이렇게 하는 건 차이가 레벨 차이가 너무 나요. 예. 그래서 음, 이것도 질문도 봐봐요. 레벨 차이가 나고 그런 어떤 기질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심리가 있어야 돼요. 그걸 배워야 돼요. 이게 다 커뮤니케이션, 그런 커뮤니케이션은 평생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알면 알수록 이게 정말 더 부족하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께서 그 질문의 예를 들어줬는데, 그러니까 그 얕았을 때 질문은 내가 다 안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1대1 코칭할 때 대표님하고 하면은 안 깨지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몰라요. 다른 분은 그랬을 거라 다 생각해요. 비슷할 거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안다고 착각했던 거를 다시 해주고 나면은 그거를 다시 찾아보고 다시 이렇게 되면서 내 걸 만들어 가면서 또 깨달아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게 다가 아닌구나. 보이는 게 다가 아니는 거구나. 이러면서 정말 이렇게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찾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 부족한 거를 인정을 하고 이 주제 파악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경청이라는 것도 더 하게 되더라고요. 한마디라도 듣고서 예전에는 그냥 경청해도 대충 그래, 저 말 알아. 내가 뭐 얼마나 이 정도 살았는데 뭐 다 알아 이랬는데 지금은 놓치는 게 많다는 거를 정말 내가 귀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은 저 말의 뜻을 못 알아듣는다는 게 그 예전에 나는 늦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냥 이거면 됐다고 했는데 그건 내가 경청을 깊게 안 해서 그렇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질문은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는 느낌들이 더 많이 들어요. 예.